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과 야구장 건립 사업이 조건부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그러나 시민단체는 전주시와 롯데의 2012년 협약이 위법하다며 전주시 공무원을 고발하기로 해 사업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오는 2023년까지 15,000석의 육상 경기장과 8,000석의 야구장을 짓는 사업이 조건부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비 1,147억 가운데 34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임대료와 광고 등 수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가 이 신청하기 전에 도의 동의를 얻은 바였고 롯데하고도 이제 법적 문제가 사실상 해결됐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통과를 한 거고. 전주시는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이 떠나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롯데의 백화점으로 50년 장기 임대하고 대신 1,000억 원 규모의 컨벤션 센터와 호텔을 기부 체납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종합경기장에 들어설 롯데백화점 규모가 지금의 2배라 지역 상권이 붕괴될 거라며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지난 2012년에 전주시의회 동의 없이 롯데쇼핑과 종합경기장 개발에 협약한 당시 송하진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저희는 이제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임 시장이 했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검찰청에 고발을 할 거고요.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신축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종합경기장 개발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고발을 준비함에 따라 법원 판단이 사업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위기를 맞고 있는 전주 상산고가 전라북도 교육청의 평가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부당한 평가로 2점을 감점당해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며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상산고가 전라북도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심사에서 받은 점수는 79.61점. 기준 점수 80점에 0.39점 모자라 점수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상산고가 최소 2점은 더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청의 감사 관련 평가 지표를 보면 평가 기간이 2014학년도에서 2018학년도로 돼 있습니다. 즉 2014년 3월에서 2019년 2월까지가 평가 대상인 겁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2014년 2월에 실시한 2013학년도 감사 결과를 포함시켜 2점을 감점했습니다. 이번 평가 대상 기간이 아닌 사례를 이번 평가에 끼워 넣은 것은 전북교육청이 내놓은 평가 계획의 문헌에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2013학년도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이 2014년 6월에 최종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 포함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법인에서 최종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과에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계 처리 일자가 6월 27일이라는 겁니다. 상산고는 이 밖에 4점 만점에 1.6점을 받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와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자사고 평가 기준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산고는 오는 8일에 있을 청문회 때 이들 문제를 강하게 따지겠다고 밝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요즘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는 사지 않고 빌려 쓰는 렌털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 렌털 방식의 장점은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는 건데요. 국내 한 유명 업체의 점검원이 필터 교체나 세척을 엉망으로 하고 고객을 속였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한 렌털업체 점검원이 회원 가정에서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할 가스 필터를 꺼내더니 통만 부직포로 쓱쓱 닦은 뒤 도로 끼웁니다.
공기를 걸러내는 필터도 새 것은 도로 포장지에 넣고 새까만 기존 필터를 다시 끼워 넣습니다. 필터 4개 가운데 실제로 바꾼 건 단 1개뿐. 정수기 세척은 부직포 하나를 빨아가며 물통 내부와 먼지 낀 외부를 번갈아 닦습니다. 이 같은 장면은 우연히 필터가 지저분한 사실을 발견한 임차인이 가게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멍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황당할 뿐이고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이거를 갈았다는데 왜 저기 안 간 게 뻔히 보이는데. 취재진이 담당자에게 자세한 경위를 묻기 위해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직원이 규격에 맞지 않는 필터를 가져간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나중에 맞는 필터로 교체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전산망엔 버젓이 필터를 교체했다고 표기했습니다. 교체를 안 했으면 그 입력을 하지를 말으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교체했다라고 또 입력을 또 하셨네요, 보니까.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려고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썼다가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친 건 아닌지 불안감만 커진 상황. 이 회사가 홈페이지에 소개한 경영 철학은 착한 믿음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익산시가 내년에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 자본을 활용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민간 개발 방식의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에서 20년 넘게 공원으로 만들지 않아 내년 7월이면 사라질 도시공원은 모두 19곳입니다. 면적만 390만 제곱미터로 익산시가 직접 사들일 경우 3,7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익산시는 막대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니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 8곳을 우선 민간 자본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우선 협상 사업자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공원 구역의 30%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익산시에 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는 개발 방식은 도시공원의 환경과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익산시가 민간 개발 방식을 처리하고 전주와 군산시처럼 해제될 도시공원을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자개발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면 익산시가 민자개발이 아닌 수단으로 공원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한 노력들이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익산시는 공원 해제가 1년 남은 상황에서 매입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공원에 대한 토지 매입비만 하여도 3천억 원이 넘는 현실에서 시 재정만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산시가 민간 개발 방식 도입으로 환경과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심 공원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25년째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전라북도와 중국 장쑤성 간 경제교류 논의가 활발합니다. 새만금 공동투자와 쾌속선 운항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됐는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전북을 찾은 중국 장쑤성 당서기는 교류 확대를 기대했습니다. 一起来推动合作，促进经济上的共同发展，推动文化上的交流，推动旅游上的合作。 전라북도는 최근 장쑤성을 공식 방문해 경제 통상 교류 방안들을 집중 제안했습니다. 먼저 4년 전 지정되고도 진척이 더딘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뒤 공동 개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투자 설명의 정례와 군산 연운항 간 쾌속선 운항, 새만금 공항 직항로 개설 등도 제안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장쑤성 측이 투자단의 새만금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고 장쑤성에 본사를 둔 중국 최대 에너지 종합기업인 GCL그룹은 투자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물꼬를 튼 경제 교류 논의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라북도는 후속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도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운영을 해서 시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장수 성장의 전북 방문을 요청하고 경제 교류 논의에 힘을 실어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김제시가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는 액상 미생물 제제를 축산농가에 공급합니다. 진안군 의료원이 간병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전문 의료 인력이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김제시가 악취를 줄이기 위해 축산농가에 1,600톤의 액상 미생물제와 발효 사료를 공급합니다. 김제시는 축산농가에 공급한 광합성균과 고초균 등 미생물 제제가 축분 등을 분해해 악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 도시 인근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하여 광합성 고초균을 대량 배양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의료원이 간병인이 없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진안군 의료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마련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환자를 24시간 직접 돌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덜어들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진이 최고의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남원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남원시는 뱀사골 계곡 등 물놀이 안전사고가 잦은 12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반을 운영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 제한 조치를 어기고 단속에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전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모두 12만 6천여 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자광이 지난해 11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3,000세대 아파트와 143층 타워 등을 짓겠다고 제안했지만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김 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지 개발에 따른 특혜 논란으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담당 부서에서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지만 달리 진행되는 절차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과 환경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현재 저수율이 61.7%로 지난해보다 1.8%포인트, 평년보다는 8.3%포인트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농업용수 공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북도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은 507억 원을 투자해 용수로 설치와 관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이 연구와 진료를 잘하는 융합형 스타 전공의 양성에 나섭니다. 전북대는 고려대와 경희대, 부산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앞으로 임상 지식을 갖춘 의사를 대상으로 기초의학과 자연과학, 공학 등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해 융합 연구가 가능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의 선도 사업인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 사업자 공개 모집에 5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사업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지역 업체가 다수 참가한 5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17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지은 지 37년이 돼 낡고 비좁은 전주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 국제설계작 공모에 모두 9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2017년 사업비 450억 원을 확보한 전주 역사 신축에 국제적으로 91개 업체가 참여함에 따라 창의적인 역사 설계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9월 26일 설계 최종작을 선정해 공사에 들어가면 2023년쯤 전주 역사가 신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주의 낮 기온은 3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익산과 정읍도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고 진안과 장수는 29도입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0도, 한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